안녕하세요. 조윤우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준비한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투어 사업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에 자리한 마드리드는 1561년 펠리페 2세에 의해 스페인의 수도로 천거된 후 400년 동안 스페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해왔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주도해가며 신대륙을 발견하며 강대국의 대열에 올라섭니다. 1년 내 맑은 날씨를 자랑하며 한국에서는 국적기 1개 노선이 직항으로 운항 중입니다. 프라토 미술관을 비롯한 유수의 미술관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로마, 바르셀로나와 함께 소매치기가 가장 빈번한 도시이므로 소지품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소지하시고 복대나 작은 크로스백에 넣어서 앞으로 꼭 안고 다니는 게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마드리드에는 1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으니 일정에 따라 적합한 티켓을 이용하여 체력적, 금전적으로 아껴 다닐 수 있도록 하세요. 뜨거운 정열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중심, 이곳 마드리드를 조윤우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1986년 개장한 현대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이곳은 피카소, 달리, 미로 등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입니다. 피카소의 레르니카, 미로니의 달팽이, 달리의 등을 보이고 앉은 소녀 등의 현대 미술사의 역작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카소의 레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의 참혹성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반드시 관람을 해보도록 하세요.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슈 미술관과 더불어 유럽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기품 있는 외관을 자랑하는 미술관은 중세시대부터 18세기의 작품을 위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종교화와 궁중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회화 작품만도 9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6천여 점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층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으므로 각자 관심이 있는 테마를 잡으시고 관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에는 카페를 겸한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으며 뒤층에는 뮤지엄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 화가인 고야,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보티첼리, 라파엘로, 틴토레토 등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의 촬영은 허가되어 있으나 프레스코화와 유화의 특성상 플래시의 빛에 약하므로 절대 플래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플래시의 동작 유무를 확인해서 강제 퇴관의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세요. 미술품은 눈으로 즐기는 하나의 예술임을 잊지 마시고 만지거나 훼손하는 일 없이 즐거운 감상 이어가시길 바래요. 무려 1.43제곱킬로미터의 땅에 16,0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거대한 공원은 레띠로 공원입니다. 펠리페 2세가 세운 궁전의 정원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 당시 궁전은 소실되고 지금의 공원만 남아있습니다. 1868년 일단 시민에게 공개된 공원으로 마드리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원입니다. 주말이면 야외 음악당에서 다양한 음악회가 개최되기도 하며 마드리드 시민들이 주말 나들이를 위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무더운 마드리드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면 여행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늦은 밤에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인터파크 투어의 조언이 있는 장소이니 가급적 늦은 밤 혼자 공원을 배회하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앙분수와 마차를 탄 시벨레스의 조각이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유명합니다. 풍요의 여신 시벨레스를 둘러싼 듯 멋진 건물들이 이 광장 주변으로 가득한데요.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혼합 양식으로 지어진 스페인 은행과 화려한 궁전과 같은 모습을 자랑하는 중앙우체국 등이 관광객의 카메라세를 받으며 서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중앙분수는 조명을 바라며 한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드리드의 야경을 감상하러 한번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프라도 미술관 다음으로 손꼽히는 스페인 회화의 전시관을 자랑하는 성페르난도 왕립예술원입니다.
18세기 초반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개축한 이 건물에는 고야, 리베라, 수르바란, 벨라스케스 등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여 점에 불과한 수에 비해 상당히 유명한 걸작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 한 번쯤 찾아보세요. 태양의 문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곳은 마드리드를 관통하는 10개의 도로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중앙에는 카를로스 3세의 기마상과 함께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곰과 마드로뉴 나마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카를로스 3세와 곰동상을 중심으로 마드리드와의 거리를 재는 원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중심지로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가 위치하고 있어 간단한 식사나 술 한잔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보니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운 틈을 통해 소매치기가 극성인 곳이니 관광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려요. 혹시 도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여행자 보험을 위한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두는 거 잊지 마세요. 큰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 그랑비아는 1.5km에 이르는 대로에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마드리드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4개의 메트로선이 가깝게 붙어 있어 항상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정보에 따르면 현지인들조차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머리 위로 들고 다닐 만큼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하니 가급적 적은 금액만 소지하시길 당부드려요. 카메라와 핸드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부터 머리핀 같은 작은 액세서리까지도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이곳을 방문하실 계획의 관광객분들은 주의, 또 주의를 해주세요. 이곳은 저렴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바가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 파타스나 보카디오 같은 현지의 음식을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알칼레 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유명 작가인 세르반테스의 동상과 그의 대표작인 돈키호테의 주인공인 돈키호테와 산초에 기마상이 있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여행을 떠나온 젊은 여행객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기도 합니다. 지도 한 장 들고 젊은 날의 추억 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넓은 세계를 향해 도전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 무모한 행동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시길 당부드릴게요. 고야의 판테온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산 안토니오 델라 플로리다 성당입니다. 시내에서의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스페인의 대표화가 고야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으며 고야의 천장화인 성 안토니오의 기적 등은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세워진 소박한 성당의 천장에 스페인의 거장 고야의 천장화는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18세기 펠리페 5세의 명령에 의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스페인의 왕궁입니다. 17년간의 공사기간이 걸리다 보니 다양한 건축가 건설에 참여했으며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을 롤모델로 건설되었습니다. 화려함을 보여주는 내부는 까라바조, 고야 등 당대 최고의 거장들이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2,800개의 방이 있으나 현재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50개의 방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왕조의 방, 가스파리니의 방, 황금의 방 등은 화려함을 자랑하며 일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방은 아직도 스페인 왕실의 연회 행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왕궁의 옆으로는 왕궁 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왕궁의 앞에는 알무데나 성당이 웅장함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면 다양한 스페인 왕실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려한 스페인의 왕실을 살짝 둘러보세요. 이곳은 마요르 광장입니다. 4층짜리 건물로 둘러싸인 이 광장은 17세기 초 후안 데 에레라의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큰 화재로 처음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으나 19세기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그 후 국가 행사, 투어, 종교 재판과 투어 등의 다양한 행사로 마드리드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바와 선술집 같은 매손들이 자리하며 낮에는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을, 밤에는 여행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사이사이에는 9개의 아치형의 문을 통해 광장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엘 라스트로라는 500년 전통의 벼룩시장이 열리는 가스코로 광장입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의류 골동품과 음식들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시간만 맞으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요즘은 관광지화되어 마드리드 사람들의 손때 묻은 물건보다는 새 공산품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잘 둘러보면 흙 속의 진주처럼 꼭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흥정을 해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모든 벼룩시장이 그렇듯 소지품은 절대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면 내가 들고 갔던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소매치기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가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방문하라는 인터파크 투어의 조언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고 있으니 물건 관리 신경 쓰세요. 갈락티고라는 말을 쓸 정도로 축구계의 별들은 한 번쯤은 거쳐가거나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홍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입니다. 경기가 없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0분간 라커룸과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투어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단, 호나우두, 베컴, 피구, 라울, 반니스텔로이, 카시아스 등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선수들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었던 최고의 구단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구단입니다. 매년 8월부터 6월까지 전 스페인의 축구 열풍을 일으키는 스페인 프로리그는 1구는 프리메라리가, 2구는 세군다리가 등으로 불리며 진행됩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박주영 선수도 활약하기도 했던 스페인 프로리그의 최정상권 팀인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에서 선수들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스페인다운 스포츠, 스페인인들의 정열과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 투우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축구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등장하는 피카도르가 긴 창을 들고 등장해 소를 탐색하는 일장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짧은 창인 반데이라스를 가진 반데리에로가 이 장에 등장하여 소의 급소를 찌르며 소를 더 흥분시키며 소의 힘을 뺍니다. 마지막으로 주연 투우사인 마카도르가 등장하여 붉은 천과 칼을 들고 등장하여 소와 1대1 대결을 펼쳐 소의 생명을 빼앗으며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하나의 문화로서는 이해를 하지만 잔인한 장면에 놀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비위가 약하신 분이나 심약하신 분은 관람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안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극성이고 한여름에는 무더움이 여행객을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스페인만이 가진 수많은 매력은 많은 관광객을 스페인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에 비해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게으르기까지 한 국민성, 극성인 소매치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스페인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스페인, 그 중심에 서 있는 마드리드는 분명 매력있는 여행지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소매치기에 단단히 대비하여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가 전하는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마드리드 편의 조윤우였습니다. 그럼 스페인의 심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바모스!